톱밥이 물을 어느 정도 먹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셔가지고 이 물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이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지금 그 톱밥은 물을 어느 정도 먹냐? 얘 지금 이 등치에 이게 10톤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10톤의 3배 30톤의 물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이제 하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재현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자, 그런데 먼저 물 먹이기에 종류가 있어요. 물 먹이기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거를 서서히 먹이려면 한 뭐 며칠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물을 먹어야 얘가 먹는데 첫 번에는 이제 분사호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사호스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재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게 되면 이 톱밥이 물을 계속 먹고 있죠. 지금 계속 먹는데 어느 정도 이 바깥으로 흘러 나오려면 어느 정도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요 정도로다가 계속 주게 되면 물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한 3시간 정도면 바깥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물이 다 먹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에 다 안 먹은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갖고 있는 몸집의 3배의 양이 물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3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3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물이 바깥으로 흐르기 시작해. 그럼 계속 주냐? 꺼야죠, 이제. 예, 물 소비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요. 아, 그다음에 이 유기물이 갖고 있는 그 영양분이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게 다 아깝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물을 스탑 시키는 거예요, 물을. 그럼 스탑 시키면 어떻게 하냐? 3시간 있다가 이제 물이 흘러나왔으니까 흠뻑 줬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끄고 3-4시간 있다가 다시 한 번 또 틀어요. 하루에 이 행위를 몇 번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물이 흘러나오면 다시 또 스톱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먹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서 저기 이제 뭐 삽이나 이런 걸 갖고서 한번 파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파보면 안 파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되니까 파면 밑에 쑥 파면 마른 톱밥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번을 하고 했는데도 마른 톱밥이 나와요. 그래서 물 먹이기가 그렇게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삽으로다가 뒤집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뿌리고 했는데 여러분들 혼자 쏘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장비가 동원돼서 많이 하신다 그러면 포크레인 뒤집으면서 물을 양이 확 나오면 막 하면은 좀 쉽긴 한데 여건상 아마 그렇게 하기는 모두 다 힘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루 정도 하시고 물은 이제 겉에는 완전히 먹었으니까 속에다 물을 그러면 어떻게 넣냐 뒤집지 않고 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일러드릴게요. 보통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을 뿌리게 되면은 물을 틀어보세요. 아니, 그 물을 트세요. 그 물을 틀어보세요. 예. 틀게 되면 이렇게 겉에서만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겉에서 주는 것도 뭐 이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속에 물이 들어갈까? 이 분사호스로 준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연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을 깊숙이 이렇게 해서 넣고 다시 드문드문 더 찍어서 예, 한번 해보세요. 시연 좀 한번 해보시죠.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위로 꽂아요. 위에서 네, 한번 네, 위에서 밑으로 네, 깊이 이제 누운 다음에 다시 이제 슬슬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이렇게 빼보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좀 있고 요런 걸 갖다 행위를 드문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두 번째 날은 이렇게 하시면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이제 다 먹죠. 그 다음에 그리고선도 또 한 번 파봐야 돼요. 이제 이틀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완성을 했어요. 여기를 이제 1시간이고 이제 노동을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막 바깥으로 막 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안 나가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날짜가 또 지났어요. 이제 하루가 지났어. 그럼 이제 물을 많이 먹은 데 있고 덜 먹은 데 있고 하루가 지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수분을 골고루 얘네들이 잡아당기고 피고 해가지고 저러들 먹는 거죠. 그래도 완전하게 그 물을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손을 잡아서 딱 집으면 물이 또 떨어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물이 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했던 행위를 다시 한다든지 물을 더 준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돼. 이거 수분 먹이를 잘 못하면 나중에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주 재료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주 재료랑 섞을 때 마른 게 섞여오고 젖은 게 섞이고 막 이렇게 되면 발열될 때 이 온도가 다 틀려요. 발열될 때 이게 온도가 한번 불이 붙어서 한번 딱 이거 열이 났다 그러면 어느 쪽을 꽂아봐도 온도가 일정하게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한 덩어리에 불덩어리가 딱 돼야지 여기에 그냥 아주 정확한 균들이 쫙 들어오는데 여기는 20도, 여기는 50도, 저쪽은 30도 막 중구난방 된다 하면 그 퇴비가 완성도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농사의 실전이잖아요. 농업에 이걸 딱 써서 춘과 균을 제어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죠. 조금 미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먹이에 대한 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진행을 이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워낙 오래 해봐서 3일이 뭐 이틀이면 다 만들어놔요. 이거 그냥 막. 근데 여러분들은 넉넉히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갖고서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하다 보면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재료도 안 들어와 있고, 이거 재료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근데 미리 좀 연락을 해 놓으셨어야지. 그런데 그 재료상에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갖고 재료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났잖아. 여기서 이제 발열이 되기 시작해요 이미 벌써. 근데 톱밥은 발열이 된다 하더라도 60도 이상을 넘질 않아요 혼자서는. 그런데 60도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너무 많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른 이 탁한 균이 이제 발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열흘 물먹이가 오늘 끝났어요. 오늘 이제 3일 아니면 일주일을 쫙 했는데 오늘 물먹이기가 딱 끝났어. 그런데 재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 열흘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열흘이 넘으면 이미 여기는 탁한균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열흘 안에 그 주 재료를 에너지 원리를 잘 섞으셔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아주 그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물먹이에 대한 요 과정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를 질문하세요. 재료가 들은 첫날부터 2차 섞는 날까지 10일이에요? 아니면은 물먹이가 먹인 다음부터 재료 섞는 날까지부터 10일이에요? 물먹이가 끝난 날서부터. 네. 예, 물먹이가 완전히 끝난 날서부터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잠깐 이따가 받을게요. 그 바켓 좀 보시면 여기다가 물 좀 담아주세요. 가득 담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재현을 해드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톱밥 바켓에 톱밥 양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고요. 자, 이 물을 이쪽에 반, 저쪽에 반 좀 쏟아주세요. 잘 보시고. 그만. 어디 봐봐요. 반 됐나? 예, 반 됐어요. 그거 다 쏟으세요 이제.
이렇게. 아 이거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늦었네. 그래도 이제 일단은 자 이제 톱밥은 가득 안 저거 하나는 반이고요. 하나는 7흡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물을 지금 가득 된 걸 갖다 양쪽에 놓아서 보았어요. 그 물 양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톱밥이 지금 이거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 산에서 지금 자른 그 나무를 지금 이제 파쇄해서 갖고 온 건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뭘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얘기에 있어서 이제 아실 수는 있지만은 지금 톱밥이라 한다 그러면 마른 아주 마른 게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이렇게 나무 있는 저 나무를 베어서 그냥 바로 한 거기 때문에 수분량이 있어요. 수분량이. 근데 수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지금 저 나무는 얼마 전에 지금 한 열흘 15일 정도 전에 물을 자기가 다 먹고 있다가 물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저 나무가 수분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냐면 보통 식물들은 한 70% 정도의 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을 어느 정도 내려보내냐? 우리 저 계곡에 그 물이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콸콸콸 흐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그럼 그런 날 보면은 얘네들이 그 저 나무가 아니라 저 물이 70%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면 저게 물 기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제 저 나무가 이제 다르게 보이시죠? 근데 물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보내냐 저놈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 양의 수분을 70%까지 내려보내요. 70%까지. 그래서 겨울을 나는데 제가 이제 동해를 안 입으려고 그렇게 작용을 이제 자연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다가 뭐 쟤네들 저 여름에 나무를 그 잘라가지고 그 냉동실에다가 놓으면 영하 10도 이상 되는데 놓으면 나무가 다 터져요. 그 수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을 다 내렸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서 냉동실에다 놓는다 하더라도 나무가 터지질 않아요. 그대로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다 활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른 톱밥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저게 제가 물을 다 내린 데 상태에서 얘가 그럼 이걸 갖고 왔는데 수분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답이 나오죠. 100이라는 그 이 물 함량이 있었는데 70%를 내려보냈으면 얘는 지금 물 함량을 30%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만 그냥 적재해놔도 발열이 됩니다. 얘 혼자 스스로 발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톱밥을 살 때 마른 거라 그러면은 위험도가 좀 약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런 큰 나무를 잘라 놨다 말랐다 그러면 아무런 행위를 가하지 않아서 열을 쟤는 안 받고 그냥 스스로 마르죠. 그런데 이렇게 톱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는 부셔놨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내보내고 응축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냥 싸놔도 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톱밥을 받을 때 이렇게 생거를 받으셔야지 뭐 6개월, 3개월 전에 싸놓은 게 뭐 김이 무럭무럭 나니까 그런 게 좋은 줄 알고 그거를 갖다 달라 그러신다고. 그러면 이미 벌써 에너지가 벌써 한번 나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탁한균이 거긴 들어와 있어요. 탁한균이라는 거는 그 어떠한 거든지 그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른 탁한 균과 충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톱밥을 구입을 하실 때 아주 마른 톱밥이다 그러면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젖은 톱밥이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회사 사장님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빤 거, 바로 만든 거를 갖다 주십시오. 요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뭐 지금 뭐 우리 쌓아놓은 게 많은데 그거 좀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도 그거는 한번 이제 그 탁한균이 이미 점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주 아주 꼭 그냥 머릿속에다 넣고 가시고 그거를. 그래서 꼭 그거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퇴비 만드실 때 아주 좋은 퇴비를 만드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또 이제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그러면은 그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서 갈아서 쓰면은 안 되겠네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이 잘라진 나무들, 꺾인 나무들 이런 거는 이미 죽었다고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이미 썩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또 이해를 못 하셨구나. 지금 산에서 나무가 가정기가 떨어져서 저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는 퇴비로다가는 부적절해요.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저기 퇴비 만들 때 낙엽을 쓸 때도 젊은 낙엽을 쓰라고 그런 네.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떨어진 거, 저 묵은 걸 갖고 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좋은 균도 있지만 탁한 균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섞여는 있지만은 젊은 애들은 좀 한약에 좀 다르니까 그거를 좀 유념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톱밥만 있는 겁니다. 이게 종류가 많죠. 톱밥 종류가 그러니까 나무 종류가 이게 뭐 이렇게 보면 파란 거는 솔잎, 네, 네 그런 이제 나무를 뻐개면 이렇게 이거 향은 나오는데 그 솔잎 향이 좀 더 나오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재료 톱밥 재료가 지금 생목을 이렇게 뭐죠? 갈벌을 해서 나왔을 때 네, 그 네. 재료를 쓴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예요. 어떻게? 네, 네.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러면 이게 오래 이렇게 쌓아둬서 그냥 자체 열로다 이렇게 된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쓰셔도 돼요. 그거 뭐 안 된다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화학농약, 화학비료를 지금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안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거 적재해놓고 지가 스스로 열 발생했던 거 이거는 이제 균과 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벌써 얘는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썩어야 돼 잔으로 돌아가니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뭐 영양분이 없는 거냐 있어요. 근데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하게 이제 아주 그냥 진짜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요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온도가 30도 안 되게 나요. 아 이거 온도는 관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온도계가 있어서 그냥 꽂아놓은 거지. 예, 온도계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건 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낙엽하고도 섞어도 되는데 텃밭만 하면 아주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여기에 또 이제 이제 질문이 안 나오지만 말씀드릴 게 이건 이제 톱밥 있잖아요. 그럼 나 이제 볏집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보리집도 있고 콩집도 있고 뭐 깨집도 있고 옥수수. 또 뭐 옥수수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같이 섞어서 하시면 돼요. 그런 걸 너무 개의치 말라 이거죠. 예. 그거 다 유기물이니까. 요 네. 톱밥 자체에서 이 발열이 되는 그게 물을 먹이면 발열이 되는 거예요. 네. 물을 안 먹어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나무 혼자 스스로 갖고 있는 수분이 최소한 30%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30%로 인해서 발열이 시작돼요. 얘가. 그런데 온도는 얘가 60도 이상을 치고 못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가축분을 섞어서 에너지를 높여서 영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다 얻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가축분을 섞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토요일 날 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지를 해드린 게 오늘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계속 10시에 오시면 이제 이 광경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제 보려는 거죠. 뭐 계속 와서 보셔도 되고 뭐 이게 공지를 해놨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현재 이게 재료가 톱밥이잖아요. 우죽칩이랑 이렇게 섞인 거. 네, 네. 그럼 그 대표님도 여기에 다른 건불 재료, 네. 볏짚이라든지 다른 뭐 쌀겨라든지 뭐 다른 재료가 또 여기다 추가가 되나요? 안 해요. 가축분만 들어갈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특수 재료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아까 저 명함 드렸잖아요. 그 가게에서 거기 연락을 하면 뭐 혈분, 골분 뭐 여러 가지 그 뭐 뿔톱이라든지 뭐 개껍데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이 톱밥하고 이 가축분만 섞어도 아주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룰을 지켜서 하신다 그러면 아주 그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게 껍데기는 내가 꼭 섞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놈을 섞어버리면 충을 제어하는데 아주 효과가 너무너무 뛰어나. 그래서 내가 그걸 섞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게 껍데기 없다, 안 섞으셔도 돼요. 그래도 이 유기물 갖고 그 충을 제어하는데 아주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근데 게 껍데기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더 좋으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개껍데기를 넣으면 충을 제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충을 제어가 되는지? 그건 내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 아 그러면 예. 개껍데기를 사용 안 했을 때 하고 예. 넣었을 때 하고 그 결과물이 좀 달라서 그런 결론이 나왔던 예, 제가 건가요? 해보니까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란 껍데기나 이런 굴 껍데기나. 예, 그런 거는 게 껍데기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려서 계란 껍데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러니까 게 껍데기보다 못하다. 아니 게 껍데기하고 전혀 다르다고. 성격이. 예, 게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키토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그 이제 굴 껍데기나 계란 껍데기 이거는 이제 그 칼슘 그 뼈 소뼈나 돼지뼈 같은 그런 종류로다가 이제 그게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칼슘도 종류가 사실은 많아요. 그 공부하려면 뭐 많은데 칼슘도 그 어분 있잖아요.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순수한 고기에서 나오는 그 어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칼슘하고 이 지상에 있는 칼슘하고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죠. 근데 이제 오늘 말 나온 김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요거만 알고 가시면 그 성분에 대한 거를 아마 조금 더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가축분을 섞는 이유는 뭘까? 에너지 농업의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거 나무를 이제 이게 유기물로 재료로 그냥 쓴다 그래 놓고 또 가축분은 또 영양제로다가 쓴다 해서 그걸 배합을 해서 발열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거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성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성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대려고 그러면 그 뭐 과학 공부를 해야 되고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농사가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실전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 나무가 만들어질 때 저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 나무는 그런 원초적인 그 물질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오는 데가 있죠. 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사를 져서 어떠한 가축을 우리가 먹이고 그 걔네들이 먹고 남은 그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고기가 필요해서 계란이 필요해서 어떠한 일을 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먹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쌓아놓은 그 똥이 또 가는 데가 있죠. 걔네들이 얼로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초적으로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어디서 온 걸 응집을 해서 농사라는 걸 통해서 닭이나 소나 돼지가 먹는다는 거죠. 먹고서 그걸 응축시켜서 찌꺼기를 내보냈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로다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자연에서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다른 건물하고 가축이 분해해서 다 버리는 그 분하고 그거를 잘 배합을 한다 그러면 가축 분해는 수도 없는 그 영양분을 소비하고 남은 그 찌꺼기라는 거죠. 얘도 이 지상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영양분을 갖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걸 갖다가 저렇게 나무로다가 만드는다는 거죠. 그 과정이 이 전에 있죠. 그래서 얘를 발효를 통해서 잘 믹서를 해서 그거를 한 줌 딱 본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물질과 교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다른 에너지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유기물 들어가서 작물 하나 심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이 퇴비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영양분이 있고 영양분이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게 되면 작물이 잘 된다라고 우리는 주입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 자연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 경험으로다가는 이 물질을 갖다가 발효를 통해서 여기다 갖다 딱 놨다. 그러면 그 작물이 그거를 먹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 작물과 함께 작물은 살아있고 이 미생물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공중에 있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이 물질을 얘가 스스로 잡아당기죠. 먹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어요. 요게 이제 무한 동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요 여건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게. 그래서 뭐 칼슘이다, 뭐다 각종 영양분 있는 거를 화학적으로다가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삐뚤어지니까. 그래도 삐뚤어져. 그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삐뚤어져. 근데 그 예로다가 지금 수경잡이 하는 거. 첫해는 잘 돼요. 이전까지는 잘 되지만 3년째부터 헤맨다고. 그걸 치료하러 농약이 막 그냥 막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 물질을 갖고 자연에서 요거를 딱 성공을 시켰다. 그러면 이 작물을 심어놓은 그 작물은 스스로 알아서 화학 물질을 하나도 안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잡아당겨요. 칼슘서부터 어떠한 영양분을 다 먹는 얘가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농부는 편안하게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시려면 이제 한참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희망을 갖고 해보세요. 이 TV를 만드는 그 원리에 대한 거 좀 깊은 거를 내가 한번 딱 땄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아마 좋은 또 아이디어가 또 많이 나오실 거예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수경재배가 금방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데요. 네네네. 그 화학적인 그 비료의 성분을 가지고 수경재배하는 것 말고 네. 액비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럼 수경재배가 하는 것도 네. 그 작물의 어떤 그 성장이나 이런데 동일한 그런 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그거를 알고 있지만 지금 실험 1년 차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제가 확실한 걸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1년 지금 지나는 과정으로 봐서는 지금 성과가 너무 좋게 나타나서 희망이 아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2, 3년 뒤에 제가 이제 따로 요거는 이제 발표를 해드리고 이제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물먹이 과정인데요.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럼 지금 노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를 맞아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또 혹시나 이제 밤에 그냥 놔뒀는데 비가 와서 많이 먹었어요. 네네.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많이 먹었을 때 네, 대처 네. 방법. 예, 거의 그럴 확률은 없죠. 가을에 지금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지금 이제 염려하신 만큼의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퇴비 담글 때 물론 우회를 가려놓으면은 이제 안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농부들은 그런 이제 시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는 그럼 어떡하냐. 근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우리는 예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비닐을 갖다 덮어요. 많이 온다. 폭우가 온다. 빗물로 물 주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좋죠.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이건 냇가물을 지금 퍼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 빗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아주 질문 내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빗속에는 그런 좋은 영양분만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공해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럼 네. 빗방울 하나 속에는 엄청난 다른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나무는 좋은 영양분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 이제 그 돼지 똥이나 소똥이나 뭐 닭똥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뭐 농사를 농약 쳐서 제초제 뿌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농산물을 먹였고 또 그 가축이 병이 나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나 배실을 많이 썼고 그럼 똥에 있을 거 아니냐?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 전체 다 빗물에 들어있는 그런 탁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요거를 다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게 발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만약에 뭐가 걸린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저랑 이렇게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장집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전부 다 원시반번한다 그러죠. 다 그래서 원래 물질 아까 최초의 물질이 말씀을 드렸잖아. 그쪽으로다가 간다는 거죠. 다시 부르고 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물도 그 저수지 같은 데서 좀 방수했다가 순환된 물 같은 것도 괜찮아요. 예, 관계 없어요.
그냥 물이면 돼요. 물이면 다 쓰시면 돼.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뭐 아주 뭐 진짜 그 아주 오염된 물, 그 뭐 공장 폐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는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퇴비를 만드는 시기가 네. 예, 그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그 너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많은 거. 조금 많은 거. 네. 네, 맞습니다. 그 최근 이쯤 돼서 퇴비를 만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언제 전까지는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있나요? 온도가 아, 몇 그 도 이하 규정은 내려가기까지. 꼭 이렇게 둘 필요는 없어요. 이 물만 네. 잘 어디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얼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물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 요때 좀 하는 게 좋고 저 아래 지방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뭐 걔네 그쪽 지방은 잘 안 물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12월 달에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연말 정도 지금 이맘때 시작을 해서 12월에 이제 가동을 해서 1월 달, 2월 달에 완성을 시키는 거를 저는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그리고 물 먹일 안전해요. 때도 2m 이렇게 지켜야 돼요? 아, 이거를 이제 지금 물 주기 할 때는 그 이 높이나 넓이 이런 거는 관계 없어요. 그냥 물만 먹이면 돼. 하여튼 편하든 뭐 쌓든 물만 먹이면 돼. 그게 목적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적재를 한다 그러면 그 이 퇴비의 그 높이나 넓이를 2m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산소가 투과되는 거 얘들이 산소가 투과되는 게 1m 이상을 못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발열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산소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퇴비를 할 때 눌렀다든지 너무 높이 쌌다든지 너무 넓게 쌌다 그러면 가운데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썩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건데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아마 이 내용이 또 나갈 거예요. 근데 물 먹이기 할 때는 관계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발열이 뭐 되는 게 아니라 물 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만 잘 먹이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신경들을 좀 쓰셔야 됩니다. 퇴비 만들 때 그 소변 같은 거 같이 좀 섞어도 상관없습니까? 이 물 먹이 할 때, 물 먹이기 할 때 갖다 놓으세요. 만약에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네, 다 그 발효를 다 시켰 후에도 소변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네. 그때는 안 돼요. 발효 며칠 넘으면 발효된다는데 발효된 소변 넣어도 안 돼요. 네, 네. 그 전혀 다른 물질이 이제 그냥 걔네들 갈 길이 틀려요. 걔네들이 혼자 스스로 발열된 거하고 이런 물질을 만나서 발열된 거하고는 성질이 아주 완전하게 틀리죠. 만들 때 넣는 것은 좋다. 네, 좋다라고는 하지만 좋다라고는 표현을 못 해드리고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 물먹이가 끝났는데 그 축분이 좀 젖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 없어요. 아주 충분히 진짜 지금 막 똥을 싸가지고 그냥 막 받아온 거라면은 이제 수분이 좀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 지금 그렇게 운송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차량으로 다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막 흐르는 거는 없어요. 그런 똥은 없어요. 이거 저기 톱밥은 젊은 톱밥. 축구는 올해 몇 년 된 거 상관없어. 안 돼요. 축분도 똑같아요. 지금 그 무안에서 그 연락이 왔어요. 네. 그분이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미 시작을 했어. 근데 6일째 됐는데 발열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점검을 해보자 그래고 점검을 쭉 해보니까 축사에서 오래된 축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주 바짝 말른 거. 마른 게 아니라 거기서 열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미 한번 열을 한번 올렸던 놈들은 여기 오면 열을 못 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패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아주 좀 그냥 딱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거 확인해야죠 그럼. 그거. 그 토요일 날 섞어요. 예, 축구는 토요일 날 섞을 거예요. 3일간은 요거만. 예, 이게 물먹이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안에서 그 전화하셨던 분이 만약에 오래된 축구를 썼다면은 네.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농사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면 농사가 잘 돼요. 왜? 그 똥의 영양분도 있고 뭐 이게 톱밥의 영양분도 있어서 농사가 잘 되는데 균과 충을 제어할 수 없다. 농약을 쳐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7, 80도까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이제는 뛰어넘었잖아요. 우리 배부르잖아. 배부른데 뭐 그걸 따져.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농약을 어떻게 하면 안 칠 수 있냐, 아니면 비료를 어떻게 하면 안 뿌릴 수 있냐, 이거를 하는 거지. 지금 농사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지금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고 이장집하고 계속 이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축분이 오래됐다고 하면은 몇 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축분이 지금 소 운동장에, 그러니까 소 축사에 있어요. 소가 계속 밟고 있죠. 그러면 발열이 안 됩니다. 1년, 2년이 가도 발열이 안 돼요. 얘는. 그런데 소가 떠났어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러면 발열이 되죠. 이게 거기 균이 들어가요. 그 파리가 생기고, 아시나 파리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썩기 시작했다. 이거를 갖다 쓰면 안 된다 이거.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발열됐다 안 됐다. 발열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 네,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축사가 빈 지 오래돼서 1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예, 그런 자체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는 우리는 아니까 그거는 쓰지 않는 걸로다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퇴비 공장에서는 이걸 안 쓰죠. 이 재료. 비싸니까. 쓰긴 쓰는데 잘 안 쓰죠. 뭐 쌀겨 같은 데 이런 거 씁니다. 이게 쌀겨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쌀겨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잖아요. 있으면 쓰고, 근데 굳이시고 그걸 갖다가 놓을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쌀겨는 자체적으로다가 50도 이상을 못 올라가요. 에너지가 걔는 그것뿐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쌀겨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섞게 되면은 50도까지 올라가는 데를 빨리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다른 게 이제 그 작용을 하지 않으면 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영양분 갖고 농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있으면 쓰고, 그냥 창고에 있으면 쓰고, 부집시고 구에다가는 돈 주고 하지는 마세요. 쌀겨를 쓰고 축분이나 우분이나 뭐 개분을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는 쌀겨는 50도까지 올라오는데 작용을 해줘요. 아주 빨리 올라오는데 작용을 해주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는데 다른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물먹이 작업 끝나고 이제 축분이나 이런 걸 이제 뒤집기 작업을 섞어서 뒤집기 작업할 때 해놓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은 그 70도 이상, 75도, 80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리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에 섞었어요. 이거 배합을 첫 번에 딱 했으면 적어도 2주, 15일 안에는 첫 번째 70도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15일이 지났는데도 70도가 안 올라온다. 요거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15일 안에 70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뒤집기를 했어요. 뒤집기를 했으면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뒤집기를 할 정도가 돼요. 예,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를 섞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유심히 온도계를 꼭꼭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본을 구해서 섞었는데요. 그게 오늘 뒤집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갔다. 예?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럼 문제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또 뒤집으면 돼요. 네. 그렇게 몇 번 이제 산소를 놓고 뒤집기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 열이 올라가는 그 에너지가 이제 소멸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다른 네. 자, 이제 이걸 보시라고, 이거. 자, 물을 갖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물이 그냥 흐른다 그러면 이게 다 먹은 줄 알고 착각을 하신다고. 이게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물길이 나서 물이 흐를 뿐이지 딴 데 물이 하나도 안 먹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그 뒤집을 때 수분 보충은 또 안 해줘도 됩니까? 수분 보충을 할 정도로다가 물 먹이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물 먹이기를 잘 하면 두 번 뒤집을 때 그 수분 조정은 거의 필요치 않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혹시 또 이제 이렇게 뒤집다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100%라는 건 없잖아요. 하여튼 신중을 계속 했는데도 좀 마른 게 있다, 이렇게 뒤집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럼 그때는 물을 섞어서 그때라도 좀 해줘야 돼요. 예.
온도가 70도, 80도씩 막 올라가다 보면 젖은 거는 온도가 좀 덜 올라가지.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젖은 거는. 근데 이게 물을 이게 온도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얘가 온도를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옆에 마른 게 있다. 마른 게 있으면 얘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얘는 타요. 이게 타면은 영양분이 이게 다 소실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계를 드문드문 꽂아보시라는 그 이유도 거기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그런 게 옆에 있다 그러면 이쪽을 쟀는데 여기서는 50도뿐이 안 올라갔는데 어디다가 꽂으니까 70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마른 거예요. 마른데 그 불이 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거를 빨리 그 발효될 수 있는 촉진제 같은 게 그런 건 혹시 없나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있어요. 발효제가 있어요. 뭐 EM도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되면 뭐 이제 그 만들었다가 다시 농약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에서 자연 물질 이거 다 버리는 거잖아요. 똥도 버리는 거고 그 우리 농부들은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버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유기화 시킨다. 아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원으로 해서 어떠한 좋은 농산물을 또 생산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온 올려갖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75도 이상 올라가면은 뒤집어야 돼요, 무조건. 그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타요. 타면은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까지 가시면 안 되니까. 안 들다가 75도가 안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그냥 버리기에는 그거는 그 밭 고랑에다가 어. 사람 다니는 고랑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냥 땅으로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거를 또 애착감이 있어서 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면 뭐 병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농약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아주 유념을 하셔야 돼요. 뭐 비닐을 덮고 뭐 군부를 좀 떼주고 아, 별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셔. 난 그거 여태까지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그거는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랑에 그 고랑에 얕은데 거기다가 지금 깔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쪽에서 균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되죠. 발생되지만 작물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쳐요. 작물한테 직접적인 영향. 왜냐하면 여기에 또 좋은 퇴비가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도 영양분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농사가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농사가 잘 돼 영양분이 있으면 먹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좋은 퇴비를 그 두 개다 했다 하면 얘네들 다 융합을 시키죠. 병이 날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게 혹시 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뭐 낙엽 깔고 벼집 까는 거 다 그런 원리니까요. 이게 10톤이면 여기다가 축분도 한 10톤 정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대1로. 예, 예. 이걸 가지고 몇 평 정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한다. 네. 처음 한다 그러면은 100평에 1톤씩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1톤은 넣어야 돼. 더 넣어도 돼요. 네, 이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떠한 균과 충, 그 다음에 제초제 효과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거를 안 쓰는 쪽으로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더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고. 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 화학 물질을 써서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작물이 그거를 영양분이 많아서 질소 과다가 돼요. 막 웃자라 가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도복이 되고 그런다고. 근데 이렇게 유기물 갖고 자연에서 발효를 시켜서 아주 고질수로다가 만들어서 작물을 줬다. 발효가 잘 됐다. 작물이 알아서 먹어요. 이걸 한 번에 먹고 이렇게 술을 갖다 놓으면 그 술을 다 먹고 취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조금 즐긴다고. 이 농업이요 아주 완전하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접목을 하고 해보시면은 아마 저보다 아마 더 기가 막힌 철학들이 나오실 거야 아마. 이거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뿌지 못하는데 여러분도 또 다르게 표현을 또 이제 하실 수가 있으니까. 퇴비를 100평에 1톤 살포한다고 하시면 그 살포해놓고 트랙터로 그것까지 차야 됩니까? 아니면 첫 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첫 해는 살포해놓고 예, 풀도 많고 뭐 이런데 그걸 갖다가
풀밭에다가 그냥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되죠. 이게 첫 해는 좀 살포를 한 다음에 경운을 한번 해서 포크레로 일항을 한번 만든다는 거죠. 규득 일항을 만들어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 땅에 자연농법으로 준비를 하고 농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이웃집 옆 농지에서 네네. 화학농법으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로 관계되는 영향은 어떤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농법 이제 그거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도. 지금 이제 염려되는 건 뭐냐면 뭐 질서적인 말씀을 안 하니까 내가 할게요. 나는 지금 TV를 만들어서 그 이렇게 그 자연농법을 이렇게 화학농약 화학비를 안 쓰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비료 뿌리고 농약을 쳐가지고 일로 날라온다. 네. 내가 피해가 없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 없어요. 진짜 발효를 제대로 했다. 이 탭을 만들어서 했다.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런 말씀 내가 드리면 내가 또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아주 드릴게. 유기농 인증을 갖고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밭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너 실력이 없다. 아니, 한 방에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게. 왜? 지금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에 들어있는 탁한 거 이게 뭐 오염물질 그러면 일반 그 양계장에서 나온 그 이런 항생제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여기서 원시 반복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발효해서 통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발효를 하면서 제대로만 했다 하면 어떠한 화학물질을 지금 얘는 한번 소화시켰죠. 얘 능력이 있죠. 농약이 날라 들어왔어요. 날라 들어온 것 좀 얘가 그냥 바로 분해시켜서 그냥 보내버린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뭐 벌레가 많이 들어온데 저기는 벌레 뿌려가지고 여기 벌레가 일로 날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벌레는 그렇게 안 생겨요. 이 밭에서 생기지 날라오지 않아요. 나비가 날른다고 그걸로 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충의 피해를 보고 있다. 진딧물의 피해를 보고 있다. 내 밭에서 생긴 거라고. 딴 데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거 아주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 탓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네네. 완전 이제 처음 시작하려면은 그런 이제 구역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데 뭐 1톤 단위로 이거를 준비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지금 업자가 얘네들이 이동하는 게 그냥 10톤 차가 하나가 와요. 그냥 한 번 이동을 시켜버리면.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텃밭 공장을 내가 차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어줘요. 그래서 이제 운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풀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톱밥 그 전화번호가 없는데 아까 그 저 물질만 얘기했는데 톱밥 그 전화번호도 내가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메모해가지고 가져가셔서 이제 마음껏들 이용하세요. 그래서 꼭 이장집에서 소개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서 큰 소리 하면 땅 치거든. 이장집에서 TV도 만들어서 팔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거를 하게 되면 제가 장사꾼이 되는 거고요. 그럼 뭐 그거는 지금 이제 좀 계획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이제 텃밭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제 이제 하면서 비교는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든 그 퇴비하고 내가 직접 만든 퇴비하고 좀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좀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잘 되면 허가가 난다 그러면 그 이제 공장 같은 거를 지금 이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이제 좀 지금 허가를 내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게 잘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갖다 사서 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실험도 하실 수 있고 아마 그런 길도 아마 잘하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장담은 제가 못 해드리고 뭐 그렇게만 알고. 왜냐하면 조그만 텃밭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텃밭하기 위해서 이게 테이블을 다 제조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도 그래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그 지역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묶어서 밴드도 만들고 또 이장청 홈페이지다가 이제 그걸 좀 운영을 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들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혼자만 막 나는 땅이 100평 뭐 뿐이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옆에 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물 분 거를 한번 더 확인 더 해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그 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이미 30% 이제 함유하고 있던 놈인데 어느 정도 지금 물을 먹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톱밥에는. 이게 섣불리 물 먹이기를 그냥 잠깐 해갖고는 안 된다. 요거를 지금 이제 지금 갖고 가시라고 내가 요거를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오셨으니까 이제 몰라. 난 몰라. 이제 그때 나중에 지각하시고 물어보지 마. 내일 오시면 또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냥 놔두세요. 옷 버리셔. 괜히 옷 버리셔. 그냥 놔두셔. 자, 그러면 요거를 해서 이제 끝내죠? 네, 네. 춥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